네,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?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주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올라갈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오셨습니다. 네. 저희가 지난주, 지지난주 계속 수출 지표 이런 것들 보면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자,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대해서 콕 집어드렸는데 네. 결국에는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마이크론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5%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만큼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빠지는 종목들의 손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했을 때 최소한 단기적이건 또 중장기적인까지 수익까지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왜 올라가는지 알고 계셔야 내가 이쪽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만 딱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2공작 곧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.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귀국해서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MS나 아마존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 기업까지 만났고요. 그다음에 이 백악관의 고위인사까지 회동했는데 반도체 공급망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장 후보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백악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발표할 겁니다. 그럼 그게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하나의 재료가 될 거로 보여지는 거고요.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. 마이크론이 8% 급등했는데 마이크론이 8% 급등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디램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시장 조사 업체들이 디램은 계속 빠질 것이다, 내년에 더 안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그게 싹 바뀌고 있거든요. 결국 하반기를 기점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마이크론의 급등은 디램 가격의 하락 터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. 또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판 황금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앞타터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제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FCBGA라고 해가지고요. 플립칩 볼그레드 어레이라는 그 장비 기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LG이노텍의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가고요. 삼성전기는 1조 원대 투자가 들어가고 대덕전자가 또 4천억대 또 추가 투입 들어갑니다. 그만큼 지금 그 쇼티지에 있어서 가장 가격도 오르고 가장 좀 구할 수 없었던 그런 기판이었는데 이쪽에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런 공급망 정체가 좀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번 연도에 쇼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요. 계속 하락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락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에 의미 있는 상승도 좀 나와주고 있고 마이크론까지 급등이 나왔고 기업들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이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 미국에 이제 20조 투자하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딱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다 빠지면서 반도체만 딱 올라간 이유거든요.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가 좀 이쪽에서는 좀 본다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좀 꽤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쪽의 종목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 거니까 오늘의 두 종목 꼭 신경 써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유튜브 채팅방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. 네. 반도체주가 부상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매도해야 하나요? 매수 시점인가요?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종목별로 좀 틀린데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좀 매도해야겠죠.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간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. 그쪽은 좀 괜찮다. 왜냐면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와서 과열권에 있을 뿐이지 산업 자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반도체도 지금 쇼트지가 풀리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좀 쇼트지가 풀리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에 또 이 차대 공장을 짓기 때문에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.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죽어있던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는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최근에 무형자산 쪽에서 많이 올랐던 게임이나 메타버스
이쪽에서 이제 좀 팔면서 반도체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말 그대로 좀 짧은 조정일 것이고 메타버스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 무형 자산하고 요 제조업 요쪽에서 계속 순환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보셔야죠. 뭐 굳이 뭐 끝났다,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에 대한 최현욱 매니저님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새로운 종목 2가지 공개하기 앞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최근에는 2가지로 좀 나뉘어져서 소개를 해드렸어요. 뭐 네. IT 2차 전지 혹은 메타버스주로 그렇죠.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종목 리뷰해 볼까요? 네. 일단 이제 코미코를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좀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스틴 공장 수혜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오스틴이 아니라 테일러시로 나와 있거든요.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고 아마 테일러시가 거의 확정될 것 같은데요. 다만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테일러시랑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. 테일러에 다른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특히나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 사전 장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 점유율 1등이죠. TSMC 들어가죠. 인텔 들어가죠. 삼성 들어가죠. 그러니까는 사실 그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 공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하든 오스틴에 하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장중에 이제 10%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92,000원까지 말씀드렸죠.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어떤 확정적인 발표가 나온다면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. 재료가 나올 때 매도하면 되겠죠. 일단은 목표가 92,000원까지니까요.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아직 접근 못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좀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고요. 어쨌든 이 오스틴이든 테일러든 세정 장비를 공급할 곳은 지금 코미코밖에 없다.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선희 시스템. 메타버스이자 하드웨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메타버스가 빠지면서 조정이 나옵니다.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또 매수 관점 말씀드린 게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LED에 있어서 지금 이 중소형 OLED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좀 비슷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메타버스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. 다만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선익 시스템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. 결국 메타버스에서도 지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35,000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SNS텍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전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EV 공정의 펠리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좀 잠깐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. 삼성이 테일러시의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미세 공장 관련된 장비가 집중적으로 투하됩니다. 약 10조 원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그 EUV 장비가 미세 공정의 핵심인 것이고요. 그 EUV 장비에 들어가는 펠리크를 지금 개발해서 이 ASMR하고 지금 그 어떤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투자가 얘기 나왔을 때도요. 가장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NS텍이니까요. 여전히 보유 관점 좀 보시면서 오늘도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반도체 쪽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야기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저에게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. 현덕의 덕분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이 나올지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. 네. 이번에는 외국인 집중 매수.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는 거는 반도체인데. 맞습니다. 네. 일단은 그 오늘만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외국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만큼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 살다 말면은 안 되겠지만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.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1조 원 넘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조 5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연도 들어서 이번 달에 외국인 매수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매수할까? 그 이유를 좀 봐야겠죠.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월간 순매수 규모가 1조 5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외국인이 왜 매도했냐? 일단 이번 달 보시면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순매수가 동반 전환되고 있다.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과 대만을 많이 매도를 해왔습니다. 왜냐면 IT 쪽에 이제 쇼티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도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죠. 그래서
실질적으로 IT 쪽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만하고 한국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그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보다는 지금 어쨌든 좀 쇼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됐고요. 가격 매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어떤 커다란 흐름이 한국과 대만을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과 대만이 이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그 강점을 가진 나라거든요. 그런 점에서 외국인 좀 순매수가 들어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신흥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게 IT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이쪽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 전반에 걸친 그 변화 속에서 IT를 집중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라갔을 때 딱 그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뭐 작은 세력 이런 것들의 매수가 아니라 커다란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좀 IT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이 이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재료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외국인이 또 많이 매수하고 있는 반도체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반도체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붙었고 그동안 오래 쉬었습니다. 네. 이 시간을 기다렸겠죠. 우리는 또 어떻게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. 자, 오늘은 FST입니다. 아, 진짜 네. 오랜만이네요. 네. 제가 지난번에 FST 말씀드렸고요. 네. 펠리클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들어갔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 미세공정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. 바로 이 초미세공정에 있어서 이 TSMC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펠리클업체를 봐야 되는 건데요. 이 FST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클하고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. 이 펠리클이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기파나 회로를 새길 때 포토마스크를 씌우고 거기 위에 세우는 그 회로를 새기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바로 펠리클입니다. 칠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조절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칠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별로 안 좋았고 펠리클을 보시면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%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펠리클의 그 공급 가시성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. EV 노광 공장에서 지금까지는 이 그 펠리클 없이 웨이퍼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게 EUV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펠리클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이제 브라르곤 쪽 전용 펠리클에서 80% 시장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그 EUV 장비용 펠리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합니다. 근데 지금 이 FST가 조만간에 이제 양산 또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생산할 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.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어떤 투자를 확정하고 나서요 공장을 들어갈 때 이 펠리클을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FST가 이번 삼성의 투자 결정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칠판을 보시면 칠판이네요.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차트 보시면 주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IT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이제 뭐 고점을 뚫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펠리클 같은 경우는 EUV 장비가 아직까지 많이 쓰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초미세공정으로 가면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 바닥 부분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구간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32,000원까지 좀 높게 해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23,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는 32,000원, 손절 가격은 23,500원. 이렇게 FST를 오늘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요즘 뭐 강의 나가시나요?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. 갑자기 네. 칠판이 나와서 네. 저희 제작진도 칠판이 어딨지 당황했어요. 그 차트를 네. 잘못했는데 실수는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하지만 종목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가 칠판은 실수 용납되지만 종목은 안 됩니다. 두 번째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드릴게요. 네, 이번에는 DDR5, 이번에도 반도체잖아요. 지금 DDR5 때문에 네. 또 반도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DDR5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왜 이쪽을 봐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용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세대 기술 DDR5. 일단 DDR4에서 지금 5로 넘어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효율성이 30%가량 증가합니다. 당연히 단가가 비싸겠죠. 그러니까는 지금 DRAM이 고점론이 있었잖아요. 가격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. 근데 DDR4에서
5로 넘어오기 때문에 5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또 5에 대한 그 5는 이제 그 4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평단가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디램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DDR5다.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DDR5를 지금까지 인텔이 지원 안 했었는데 이달 초에 인텔에서 이제 이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DDR5로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램 값을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인텔이 DDR5를 지원한 최초 PC용 중앙처리 장치를 이번 달 초에 내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텔이 서버 시장의 90%를 차지하거든요. 그런 인텔이 DDR5로 지원하는 그 CPU를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DDR5가 많이 들어가겠죠. 그런 관점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DDR5가 메모리 값을 올리는 그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지금 그 페이스북이죠. 메타하고 구글, 애플 등이 이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 데이터 센터에 DDR5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DDR5 관련주를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. 오늘 급등하는 그 관련주들도 대부분 DDR5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이거든요. 그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기업 또 하나를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 국내 기업이 DDR5에서도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. 저희는 눈여겨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지 현재가 매수해볼까요? 네, 지금 뭐 가벼운 종목이고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래, 바로 시그네틱스인데 네. 이 DDR5를 가게 되면은 후공정에 다 바뀌거든요. 그래서 후공정 기업을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시그네틱스가 지금 패키징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패키징 기업입니다. 그래서 지금 브로드칩에 들어가고 있고요. 메모리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약 38%, 62%인데 패키징 전문인데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. 삼성전자 비중이 약 32%라서 삼성전자향 시그네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지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키지라는 게 반도체를 이제 잘 그 패키징한다, 포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공정에서 아무리 미세화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미세화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패키징 하나에 따라서 또 그 성능이 올라가거든요. 그 첨단 패키징이라는 게 또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. 그래서 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국내 메모리 고객사이자 바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패키징 수요 증가로 실적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비메모리 쪽은,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쪽이 강하다가 지금 이 해외 이 비메모리 업체에서 지금 통신용 패키징 수가 증가하면서 이쪽에서도 지금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DDR5 관련돼서 후공정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쪽에서도 패키징 전문인 이 시그네틱스를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,000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는 다른 장비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꽤 나오는 곳들 시가총액이 5,000원, 6,000원 그러는데 아직 2,000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2,000원대 있죠.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또 패키징에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의 비중이 32%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갈 이유가 좀 충분하다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고점 돌파를 좀 목표로 보면서 목표가는 2,500원까지 보시면 수익이 한 20-30% 나오거든요. 그래서 2,5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,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는 2,500원, 순절 가격은 1,700원이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그네틱스, FST 네.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. 오늘 갑자기 바뀐, 물론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장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. 네.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? 네. 자, 지난주에도 지금 메가 트렌드가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무료 방송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. 오늘 반도체하고요. 그다음에 오늘 빠지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주,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게임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는데요. 무료 방송에서 한번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